네, 오늘은 지구의 에너지 순환과 기후변화에 대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PPT와 저의 목소리로만 수업을 들을 텐데, 여러분, 그래도 필기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필기를 먼저 하신 다음에 숙제 프린트를 받으셔서 숙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해결과제입니다. 오늘 배우기 전에 해결과제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엘니뇨 현상이 일어났는가? 엘니뇨 현상이 일어났다면 이로 인해 온 지구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엘니뇨 현상이 한국과 꿈의학교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그리고 엘니뇨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요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별로 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토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처음에 사전 지식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모르는 것이 있다면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부강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 찾아보거나 책을 찾아보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니뇨 현상은 무엇이냐? 이 엘니뇨 현상을 알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순환을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너지의 순환을 알아보기 위해서 갑시다. 자,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 대부분의 에너지의 원천, 에너지의 근원이 뭐라고 했었죠? 네, 태양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우리 지구상으로 들어옵니다. 그쵸? 이 태양으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특별히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우리가 흡수하는 겁니까? 방출하는 겁니까? 네, 흡수하는 거죠? 네,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이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에너지는 보존 법칙으로 인해서 에너지 보존되는데 태양 에너지 계속 들어오면은 우리 지구상의 에너지는 넘쳐 흘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 받기만 하고 우리는 이 에너지는 보존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할지도 몰라요. 그쵸? 그런데 다행히도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또한 이 지구에서 우주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지구에서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는 그래서 이 지표면에서 우리 지구에서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흡수한다면 지구 복사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냐? 공교롭게도 이 흡수 에너지와 방출 에너지는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흡수 에너지와 방출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의 온도가 어떻냐면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복사 평형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평균적으로는 이 복사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잘 필기하고 계시죠? 네,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복사 평형 상태만 고려한다면 우리 지구상의 온도는 몇 도가 될까요? 이 책에 나왔는데 지구상의 온도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9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9도인가요? 아니죠. 실제 평균 기온은 영상 14도 정도, 14도에서 22도 정도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14도 정도 돼요. 왜 그렇죠? 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4도 정도로, 이 복사 평형 상태만 고려했을 때보다 높은 걸까요? 바로 지구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대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런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와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만 생각했을 때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9도예요. 그런데 실제 지구의 평균 기온은 14도 정도 됩니다.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19도. 하여튼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구의 평균 기온은 14도 정도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우리는 대기층이 있습니다. 대기층이 있어서 태양 복사 에너지로 인해서 받았던 이 에너지를 방출할 때 이 표면에서 방출한 에너지를 대기층이 한번 이렇게 흡수해서 다시 재방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대기층이 하고 있어요. 자, 대기층이 어떻게 이러한 역할을 하냐면 이 대기층에 뭐가 있냐면 온실기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온실기체는 수증기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테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온실기체인데 이 온실기체가 어떻게 합니까? 이 표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잡아서 대기의 지표로 에너지를 재방출시켜줘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추운 날에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춥죠? 그래서 이 온도를 그냥 우리 몸의 직탄으로 받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열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온실기체도 보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온실기체가 우리 지구를 좀 보온해주는 그러한 효과를 뭐라고 하죠? 다한 것처럼 온실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실효과는 뭐냐? 우주로부터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대기에 의해서 흡수된 후 재방출되어서 지구를 보온해주는 그러한 효과, 이것을 온실효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마이너스 19도면 너무 얼어 죽을 뻔했는데 실제로 이 대기층이 너무 따뜻하게 우리를 보온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또 위도에 따른 태양 에너지 입사량을 우리가 다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요 실제로 평균 지구의 온도가 14도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4도보다 훨씬 높은 너무 더운 그런 지역도 있죠. 그리고 14도보다 훨씬 낮은 너무나 추운 그런 지역도 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지구상에서 받는 태양 에너지가 같은 양을 받아도 받는 그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를 받아요. 그렇죠? 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를 받는데 우리 적도 부근에서는 좁은 면적에서 태양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를 좁은 면적에서 받기 때문에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극지방은 어떠냐? 많은 지역에서 이 같은 양의 태양 에너지를 나눠서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 이 극지방에서는 에너지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적도 부근, 위도가 0도 정도 된 적도 부근은 어떠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많이 들어오는데 그만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적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과잉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과잉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적도 말고 이 극지방 있죠? 극지방은 어떠냐면 반대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적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외부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많아요. 그래 어때요? 에너지가 부족하게 돼요. 자, 이렇게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니까 여기는 추운 거예요. 그러면요. 적도 부근은 12시 반에 찍기로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적도 부근은 매년 온도가 높아지고 극지방은 매년 온도가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적도 부근은 에너지가 너무 많아지니까 온도가 높아지고 극지방은 온도가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매년 낮아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쵸?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위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불균형할 때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바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너지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적도 부근에서 극지방으로 이동하겠죠? 자, 어떻게 이동하냐? 무엇을 통해서 이동하냐면 바로 대기와 해수를 통해서 이 공기 중에 있는 공기의 흐름과 그 다음에 바닷물의 흐름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고 어떤 그러한 기상현상의 변화와 그 다음에 바닷물의 흐름의 원인은 뭐냐? 바로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에 의해서 이렇게 대기와 해양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바람이 불기도 하고 비가 오고 구름이 생성되고 또 해수가 움직이고 이러한 원인은 바로 에너지를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엘니뇨, 라니냐 현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엘니뇨, 라니냐 현상은 뭐냐? 일단은 엘니뇨 현상이 뭔지 알면 라니냐 현상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엘니뇨 현상이 뭐냐? 책에 나옵니다. 페루 앞바다의 수온이 페루 앞바다의 앞에 이렇게 물의 온도가 평소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래요. 이게 이제 엘니뇨 현상이래요. 자, 그렇다면 페루의 앞바다의 상태는 어떤지를 일단 우리가 먼저 봐야 이 평소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자, 평소는 어떠냐? 정상적일 때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지구의 이 빨간색 표시, 여기가 바로 페루입니다. 페루. 자, 페루인데 이 페루 앞바다에서는 일단은 어떠한 바람이 불고 어떠한 바닷물의 흐름이 있는지 먼저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요. 페루에서는요. 페루 이 근처 이 남반구 0도부터 30도까지 이 북으로는요, 어떠한 바람이 부냐면, 바로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부는데, 이 무역풍은 어떤 바람이냐면, 남동풍이에요. 남동풍이 뭡니까? 남동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죠. 남동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이렇게. 남동쪽, 이쪽이 이제 남쪽이고, 동쪽이죠. 그래서 남동쪽에서부터 서북 쪽으로 이렇게 부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 무역풍, 이 남동풍에 의해서 바닷물이 어떻게 이동하냐면, 바닷물의 흐름은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바람이 부는 직각 방향으로 바닷물이 흐른다고 해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은 지구과학 선생님한테 여쭤보든지 아니면은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자, 바닷물의 흐름이 이렇게 무역풍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붑니다. 그럼 왼쪽 직각 방향으로 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닷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 무역풍과 이 바람과 바닷물의 흐름은 직각 방향이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큰 방향은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그 상태에서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정상적일 때입니다. 엘니뇨 현상이 아니라 정상적일 때고 이 그림은 특별히 어디에서 따왔냐면 www.cyberschool.co.kr 여기에서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님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무역풍이 동에서 서로 붑니다. 그럼 이 무역풍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바닷물이 또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데 특별히 어떠한 물이 이동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따뜻한 공기 혹은 따뜻한 물은 어디로 갑니까? 아래로 갑니까? 위로 갑니까? 위로 가죠. 따뜻한 공기와 따뜻한 물은 위로 갑니다. 그리고 차가운 공기와 차가운 물은 어디로 갑니까? 아래로 갑니다. 그쵸?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따뜻한 물이 이렇게 위에 있어요. 따뜻한 물이 이렇게 위에 있는데 이 무역풍에 의해서 따뜻한 물이 이동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표면이 이동하니까 그렇죠. 이 깊은 물이 이동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따뜻한 물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무역풍에 의해서.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이 페루 앞바다에 물의 양이 어떻게 돼요? 적어지죠? 줄어들죠? 자, 그렇다면 줄어드는 이 공간을 채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깊은 곳에 있었던 찬물이 어떻게 되냐? 올라옵니다. 깊은 곳에 있었던 찬물이 올라옵니다. 이 현상, 깊은 바다에 있었던 물이 위로 올라오는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용승현상이라고 합니다. 용승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찬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찬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인도네시아, 이 태평양 서쪽에 있는 온도는 어떻게 돼요? 높아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래 정상적일 때는 이 페루 앞바다는 온도가 낮고 인도네시아는 온도가 높게 돼요. 이게 이제 정상적일 때예요. 그런데 엘니뇨 현상은 어떻게 되냐? 페루 앞바다의 수온이 평소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대요.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온도가 낮아요. 그쵸? 원래는 용승 현상에 의해서 찬물이 위로 올라와서 온도가 낮아야 되는데 온도가 높아진대요. 그렇다는 것은 뭐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용승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왜 안 일어날까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무역풍이 적게 부는 거예요. 혹은 무역풍이 반대로 불거나 적게 부는 거예요.
평상시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닷물이 잘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바닷물의 흐름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바닷물의 흐름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봅시다.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요. 자, 일단은 무역풍이 적게 붑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의 이동이 줄어들거나 혹은 반대로 가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용승 현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바닥에 있는 이 깊은 바다에 있는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페루 앞바다의 수온이 원래는 낮아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페루 앞바다의 수온이 높아지게 됩니다. 온도가 높아져요. 그러면은 기온이 어떻게 돼요? 높아집니다. 그쵸? 기온이 높아지면은 그냥 기온이 높아지구나 하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평소보다 기온이 높아지면 공기가 어떻게 돼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상승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공기가 상승하고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구름이 생성돼요. 구름이 생성되면은 어떻게 돼요? 비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강수량이 증가하고 증발량은 감소하고, 그쵸?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이 서쪽 있죠? 이 인도네시아 쪽, 이 태평양 서쪽은 어떻게 되냐면 기온이 평소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따뜻한 물이 많이 있으니까 원래는 기온이 높아야 되는데 기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기가 하강하게 됩니다. 고기압이 돼요. 이제 공기가 하강하면 왜 고기압입니까?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죠? 고기압은 공기가 많은 게 압력이 많은 게 고기압이니까 공기가 이제 하강하게 되면 고기압이 돼요. 고기압이면 날씨가 맑아요. 그런데 날씨가 맑기만 하면 좋겠는데 원래는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강수량이 적어지고 증발량은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엘니뇨 현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라니냐 현상은 뭐냐? 라니냐 현상은 엘니뇨 현상과 반대를 생각하면 돼요. 엘니뇨 현상은 무역풍이 적게 불거나 반대로 불게 되면서 용승 현상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드는 현상이죠. 그런데 라니냐 현상은 무역풍이 반대로 너무 많이 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승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서 수온이 너무 급격하게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기온도 내려가게 되면서 하면서 가뭄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쪽에서는 기온이 높아지면서 홍수가 일어나고 이런 평상시보다 너무 과도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라니냐 현상입니다. 그래서 엘니뇨 현상은 라니냐 현상과 정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목표와 해결 과제. 올해에는 그렇다면 엘니뇨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거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그 다음에 엘니뇨 현상이 일어났으면 이로 인해서 온 지구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올해 일어났다면 올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올해 일어난 이 엘니뇨 현상이 과연 이 대한민국과 꿈의 학교에는 영향을 주었는가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시고 또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 엘니뇨 현상은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되는 걸까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거나 혹은 이건 정답이 없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결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강의를 하나 더 들으셔야 돼요. 영상을 2개를 들어야 됩니다. 이 수업 말고도 이 강의 말고도 하나를 더 들어야 됩니다. 탄소순환과 광합성까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번 강의 듣고 강의를 하나 더 듣고 그 다음에 토익 4가지 요 4가지 해결 과제 하시고 그 다음에 숙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